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 17번 힉스 입자, 힉스장, 힉스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의 원인이 있습니다. 질량의 원인은 힉스장, 힉스 메커니즘으로 설명이 됐다라고 이제 현 과학계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중력의 원인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즉 힉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력을 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뭐 중력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또 질량이 곧 중력하고 같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력하고 질량하고 전혀 다른 얘기고, 중력 전혀 모릅니다. 오늘날 중력을 뭐 너무나 당연한 중력을 양자론으로 설명하려는 여러 양자 중력 이론이 있는데, 고리 양자 중력 이론과 끈 이론이 대표적인 예이다. 아니 뭐 중력 너무나 당연한 건데 고리 양자 중력 이론으로 중력을 설명해도 중력이 설명이 안 됩니다. 끈 이론으로 설명을 해도 중력이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 에릭 페를린 더 교수 논문을 썼는데 2010년 최근 일이죠. 중력의 기원과 뉴턴 법칙. 중력의 기원 모른다. 페를린대 교수는 물리학자들이 중력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중력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 어떤 물질 사이에 중력이 생기는 이유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무질서한 흐름 속에서 자연이 평행을 유지하려고 움직이기 때문이며, 무질서, 평형, 우주가 평형을 유지할 확률보다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무질서해질 가능성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중력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 이분이 이렇게 페를린더 교수, 이분이 좀 유명하신 분 같습니다. 일반인이 이런 거 이렇게 얘기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몰매를 맞는데 이분이 좀 물리학의 공헌이 좀 큰 교수, 큰 연구자인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는 뭐라고 답변하느냐? 와,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또 폭탄 같은 이론이다. 하여튼 충격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제안한 중력이 뭐 무질서, 뭐 평형, 한마디로 말하면 중력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중력을 모르고 있으니까 중력 양자와 중력과 친척인 신의 입자, 힉스 입자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힉스 입자가 중력을 설명해 줄 수 있을 수도 있지 않냐. 라이브 사이언스에 이렇게 나왔고요. 4년 전 힉스 보존 발견 대단히 떠들썩했습니다. 힉스 보존 발견은 물체가 어떻게 질량을 갖게 되었는가를 규명하는 데는 도움을 주었지만 중력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힉스 질량 원인을 설명한 거지 중력의 원인을 설명한 게 아니다. 여기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 예를 들면 양전하를 가진 두 양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청력은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보다 10의 36배 강하다. 10의 36배라는 건지 말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이게. 그냥 이거 진짜 말이 안 돼요. 10의 36배 강하다. 즉 중력이 너무너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자처럼 질량이 없는 입자들은 발견할 수 있지만 질량이 없는 입자는 발견할 수 있는데 중력 양자는 인지되지 않습니다. 중력 양자라는 것은 중력을 유발하는 어떤 것이 분명 있을 텐데 빛을 유발하는 것이 광자고 광자는 우리는 인식한다. 뭐 측정도 가능하고 분명 중력을 유발하는 어떤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인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오리무중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앞에서 여러 번 어미양자홀 우주론으로 중력을 설명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우리 공간이 이렇게 XYZ 3차원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구체 3차원 구체로 우리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 수직 방향,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어미양자홀이 존재하고 이 어미양자홀이 태양을 당긴다는 겁니다. 그 태양을 당기니까 그 공간이 휘어지지 않습니까? 아래로 떨어져서 휘어졌습니다. 양자홀이
지구를 당깁니다. 그럼 공간이 휘어지죠.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 공간이 휘어졌습니다. 이 공간에 휘어진 상대적 레벨차, 얘가 더 들어갔죠. 안으로.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막 끌려가는 듯한 느낌. 만유인력 법칙. 이것이 중력이다. 그럼 중력을 누가 유발하느냐? 이게 왜 밑으로 이렇게 끌려가느냐? 그 이유, 그 중력의 근원이죠. 그 중력의 근원은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전자가 입자로 똘똘똘똘 말려 있다. 이건 앞 동영상에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한 얘기고요. 그 끝에 중력선이라는 꼬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중력선이 중력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럼 웬 중력선이냐? 네.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서도 중력자가 있다. 네, 여기 보시면 중력자가 있죠. 네, 여기 중력자. 다른 것은 다 아주 정밀하게 설명을 해내는데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중력자 하나만 전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력자라는 게 있다. 뭐 그 얘기나 저도 마찬가지 중력선이 있다. 뭐 중력자나 중력선이나 같은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중력선이 나오는 과정, 이렇게 입자들이 똘똘똘 말리는 과정,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탄생을 하는가는 제8장 축공간 입자의 근원에서 이제 도대체 이런 선들, 중력선들이 어떻게 탄생을 하고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가는 아주 세부적으로 8장에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중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 바가 있고, 그 다음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중력파, 중성미자에서 중력 질량, 그 다음에 관성 질량, 관성이 도대체 뭔지, 원심력이 도대체 뭔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의 근원 이것이고, 물질과 빨간색이 물질입니다. 우리 세상에 있습니다. 이게 반물질이 있다는 거죠. 반물질 어디 갔느냐? 그것도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반물질 반대 세상에 있다. 반물질이 반대 세상에 파란색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개가 연결됐다는 거죠. 이렇게 중력선으로. 그래서 이것이 진동을 일으키냅니다. 원자가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진동. 이렇게 중력 스프링, 진동을 이것이 이렇게 진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동이 너무너무 세지면 당연히 폭발하겠죠. 별이 폭발하는 거. 얘가 밑으로, 파란색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자홀 쪽으로. 당연히 이게 이렇게 당겨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럼 질량은 뭐냐? 요 안에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 구체. 이것이 전자입니다. 전자가 파동으로 펼쳐져 있고, 요 안에 있는 구체 속에 쿼크가, 양성자가 있죠. 양성자 속에 쿼크가 있습니다. 쿼크 속에 근원 질량 입자가 있다는 겁니다. 근원 질량 입자가 질량을 유발하는 것이고, 요 속에, 빨간색 동그라미 속에 질량 입자가 있고, 그것이 질량을 유발하는 것이고, 중력은 이게 중력이 아니고 전자 끝에 달린 중력선, 얘가 중력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하고 질량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얘가 중력을 유발하죠. 얘는 다시 요 속에 있는 거랑 전자기력으로 양성자, 전자는 양성자와 전자기력으로 묶여 있고, 그 양성자 속에는 쿼크가 있고, 쿼크 속에는 근원 질량 입자가 있고, 그 근원 질량 입자가 바로 힉스 관찰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중력, 아까 설명을 했듯이 다시 설명하자면, 전자, 중성, 미자의 전자는 알파 차원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알파 차원, 제1장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과 6차원 공간 우주,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어미가 알파, 할미가 베타, 증조 할미가 감마, 어미 양자홀, 할미 양자홀, 증조 할미 양자홀. X, Y는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고, 그러면 1, 2, 3, 4, 5, 6, 7이 있겠느냐? 다음과 같은 그 매스 질량, 제1장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4차원, 이거 알파라고 부릅니다. 어미 양자홀, 베타, 할미 양자홀, 증조 할미 6차원, 증조 할미 양자홀. 그럼 7차원이, 그림상으로 보면은 7차원은 존재 안 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입자 가속기로도 관찰된 바도 없고, 계속 하나, 둘, 셋, 이것을 이제 그 3세대라고 부르는데 계속 3세대만 관찰되는 겁니다.
근데 우연이라기보다도 엄청난 실험의 결과 네 번째가 관찰이 됐다는 거죠.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 네 번째가 도대체 뭐냐? 그 네 번째는 얘랑 다르다는 거죠. 이게 하나, 둘, 세 개랑 네 번째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고, 얘는 공간이고, 알파 공간, 베타 공간, 감마 공간. 그 네 번째는 질량이라는 겁니다. 근원 질량. 이 위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58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아주 장시간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드디어 이제 힉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 물리학 표준 모형은 기본 입자 중 하나. 네, 아까 앞에서 봤던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거기에 중력 잘하는 게 있는데, 네. 1964년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인 피터 힉스가 자발적 대칭성 깨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뭐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도 모르죠. 정확히 100% 정확히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는가 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관성과 관성 질량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관성 질량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여기 중력을 만들어내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질량하고 중력의 원인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주 대폭발 직후 12종의 근본 입자의 질량을 부여한 입자이다. 여기 그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서 질량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못했는데 힉스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힉스 입자가 관찰이 되면서 질량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가능해졌다. 즉 현 물리학에서 질량을 지금까지 전혀 설명을 못했는데 질량을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현 물리학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공헌을 한 거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질량은 앞에서도 질량을 열심히 설명했듯이 근원 질량 입자가 있습니다. 그 근원 질량 입자를 6번째 공간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게 쿼크라는 거죠. 5번째 공간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게 양성자입니다. 이게 알파, 네 번째 공간이 둘러싸고 있죠. 그게 비로소 원자가 되는 거죠. 이게 전자, 정확히 말하면 전자 중성미자. 이것이 이제 전자기, 광자 계열. 얘가 이제 그 강력을 유발하는 계열. 공간으로 둘러싸여서 우리 세계에서 질량을 유발한다는 거죠. 질량을 유발한다. 다시 말하면 질량을 유발하는 이유는 근원 질량 입자가 그 속에 존재를 하기 때문이고, 그 중력을 유발하는 그 근원 질량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전자기력으로 측정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이렇게 감싸여 있다는 거죠. 그 질량이 측정이 됩니다. 반드시. 그럼 알파는 뭐냐? 알파는 이거 전자 중성미자. 그래서 중력이 유발된다는 거죠. 이게 중력을 유발하고 중력의 근원이고 얘가 질량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동안 이론만으로 존재하고 있던 힉스 입자가 실존하는 물질임이 밝혀졌다. 그래서 2014년 노벨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힉스 입자, 그게 아니고 근원 질량 입자를 발견한 거다. 근원 질량 입자. 깨트립니다. 이거 깨트리면 양성자가 나오죠. 이거를 깨트립니다. 이거를 깨트리면 쿼크가 나옵니다. 근데 쿼크를 깨트리고 이렇게 했더니 근원 질량 입자가 나온 겁니다. 이게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속기, 입자 가속기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그다음 그럼 여기서 X 입자가 뭐냐? 사실 모른답니다. 이 그림상으로는 모르고 엄청나게 분석을 해서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빨간색 빨간색 이게 힉스 입자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모르겠다. 엄청나게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뒷장을 보면 이번에 실험을 한 2개의 검출기 중 하나인 CMS에서 힉스 입자가 2개의 광자로 분기하는 흔적. 힉스 입자가 2개의 광자. 1시하고 10시 방향으로 뻗은 기둥 2개가 광자를 의미한다. 그럼 이게 힉스 입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힉스 입자라기보다도 힉스 입자가 튀어나오는데 그게 광자로 바뀌었다. 이게 착 뻗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빨간색이고 뭐 같은 얘기인 것 같고 빨간색 이게 힉스 입자의 흔적 아니냐라고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힉스 입자는 공간을 통과해서 물건을 당기는 성질, 즉 중력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했듯이 힉스하고 중력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인터넷에서 있는 각종 글을 이렇게 써 왔는데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각종 글을 따다 쓴 겁니다. 물건을 당기는 성질, 이거 중력선이다. 물건을 당기는 성질은 그게 아니죠. 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물건이 당겨지는 겁니다. 그럼 공간을 왜 휘느냐? 중력선이 네 번째 방향. 우리 공간이 아니라는 거. 우리 공간으로 당기니까 우리 공간이 휘어진다는 거죠. 이게 당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공간이 휘어져서 떨어진다. 물건이 떨어진다. 중력선 얘기는 여기서 했고, 힉스장과 상호작용하는 물체는 질량을 가지게 된다. 그럼 여기서 또 그럼 힉스 입자가 있고, 네, 힉스장이 있습니다. 또 힉스 메커니즘이 또 있죠. 다시 말하면 힉스장과 상호작용하는 물체는 질량을 가지게 된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힉스 입자가 질량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힉스장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그 힉스장이 질량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힉스장은 도대체 뭐냐? 이게 XYZ 공간의 막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력장이에요. 그게 바로 XYZ 공간의 막. 여기서 3차원 빨간색 우주가 이렇게 우리 세상이 명확하게 빨간색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의 각종 물질들이 그 위치를 하게 됩니다. 좌측에 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측에 막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렇게 똘똘똘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입자는 여기에 위치한다는 거죠. 공간 가운데 여기. 그래서 XYZ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가 그럼 좌측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간다는 거죠. 우측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이게 막혔습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 공간 XYZ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죠. 그 수직 방향으로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당기지 않습니까? 그 수직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당기면 떨어져야죠. 근데 공간이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공간이 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휘어지면 이게 바로 중력장이라는 겁니다. 공간의 막, 중력을 유발한다. 힉스장에서 밀도가 매우 높고 에너지가 매우 높은 고밀도와 고에너지의 양자 요동 상태를 힉스 입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힉스 입자가 도대체 뭡니까? 입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그라미 입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자 요동 상태입니다. 막 우퉁부퉁 막 이렇게 즉 그 힉스장이 있고요. 힉스장이 막 요동을 치겠죠. 그 요동을 막 군데군데 막 미시적으로 엄청난 요동을 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이것이 뭐 하나가 삐져나왔다. 툭 예를 들자면 뭔가가 하나 푹 튀어나오면은 그게 양자 요동 큰 양자 요동의 상태이고 그걸 힉스 입자라고 부른다. 말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하간 힉스 입자 우리가 생각하는 동그라미 그거 입자 그거 아니다. 왜 질량이 있는 물질과 질량이 없는 물질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이게 질량 결국 질량의 존재. 예, 제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만물은 근원 공간 입자가 있고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근원 질량 입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질량이죠. 그리고 근원 6차원 회전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원 6차원 회전 에너지. 그러니까 질량, 회전, 공간. 이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게 만물입니다. 이게 우리 세상 X, Y, Z 연속 질량의 근원 질량 입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근원 질량 입자를 이게 공간 입자입니다. 양자화된 꼬불꼬불 양자화된 감마 차원 공간 이 얘를 덮고 있습니다. 베타가 또 덮고 있죠. 알파 전자 계열 이 얘를 덮고 있습니다. 뺑. 그럼 XYZ 이건 뭐냐? 이건 우리 공간이라는 거죠. 이게. XYZ는 우리의 공간이고 요 근원 질량 입자를 덮고 감싸고 있는 공간은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게 회전 에너지. 우리 공간은 XYZ 3차원 우리 공간이 아니라 여기 질량이
3차원 회전을 하고 있고 질량이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X축 회전, Y축 회전, G축 회전. 이거 감마 회전, C축 회전은 그 공간이 회전, 이 공간이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베타 알갱이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감마 공간 알갱이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 하여튼 6개 6차원 회전을 합니다. 6차원 회전. 여기 마찬가지. 질량이 X, Y, G 3차원 회전을 하고 얘가 회전하고 얘가 회전하고 얘가 회전하고 6차원 회전. 에너지 보존 법칙. 여기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이 회전 에너지가 이렇게 조합이 될 수도 있고 회전 에너지가 이렇게 조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뭐 블랙홀, 화이트홀 해서 앞에 방금 보였던 그림을 이제 모두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쪽 원래 이렇게 있던 에너지가 점점 회전 에너지 이쪽으로 온다는 거, 이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전부 다 이쪽으로 왔네요. 질량 입자들로. 예, 그다음에 입자 가속기. 초당 수백만 번 또는 수천만 번 계속 충돌. 와, 초당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충돌을 한답니다. 초당. 야, 그러면 전기값이 어마어마하게 들겠는데요. 수십억 번이랍니다. 수십억 번 충돌 중 한 번 힉스 입자가 관찰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힉스 입자가 관찰이 되는데 수십억 번 충돌을 해야 한답니다. 근데 1초당 1000만 번? 1000만이니까 예, 수십억 그러면 1000만 억 100초에 한 번이네요. 100초에 한 번 관찰이 되는 것이고 그걸 수조 번 통계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된다. 힉스 입자가 확인된다. 전자나 양성자처럼 전하가 있는 입자는 전기장을 형성. 전기장. 그럼 또 전기장은 뭘까? 질량이 있는 입자는 중력장을 형성. 이것이 이제 힉스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전기장, 중력장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었고요.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그러면은 양성자 아닙니까? 양성자는 베타입니다. 다시 전자는 알파입니다. 전자가 중력을 유발한다. 그러면은 양성자 하나만 있다. 양성자는 베타거든요. 쿼크는 감마입니다. 양성자는 중력 질량이 없다는 겁니다. 온도만 있습니다. 온도가 베타예요. 온도가. 중력 질량은 어미 양자홀이 일으킵니다. 어미 양자홀은 전자를 지배를 합니다. 베타는 할미 양자홀을 일으킵니다. 온도죠. 온도. 할미 양자홀은 양성자를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성자는 중력 질량이 없다는 거죠. 온도만 있을 것이다. 과연 양성자가 중력 질량이 있느냐 없느냐. 제 추측은 저의 추론은 양성자의 중력 질량 없다가 이제 추론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미 답은 기존 물리학에서 답은 이미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성자의 중력 질량이 있느냐 없느냐 이미 답이 나와 있고 일단 저는 그 답은 모르는 상태고 힉스 보손 스핀이 0인 스칼라 보손 말이 어렵지만 그다음 관성과 관성 질량을 만듦 우주 공간 가득 차 있음. 힉스 보손이라는 게 있는데 우주 공간 가득 차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다시 바로 질문이 나옵니다. 힉스 보손의 성질은 빅뱅 우주론에 가까운 거냐 정상상태 우주론에 가까운 거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앞에서 부록 15번에서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득 차 있는 게 우주가 팽창을 합니다.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힉스 보손이 가득 차 있는데 우주는 분명 팽창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득 차 있다라는 거냐 아니면 힉스 보손이라는 게 이렇게 가득 차 있다라는 거냐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15장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임플란톤 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플란톤 장은 모든 공간을 균일한 값으로 채우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공간을 균일한 값으로 채우는 성질. 모든 공간을 균일한 값으로 채우는 성질. 이거죠, 이거.
지금 모든 공간을 균일한 값으로 채우지 않았습니까? 이 임플란트 장이에요. 근데 이건 정상 상태거든요. 다시 힉스 입자 이거냐, 그림을 그려봐라. 균일하게 퍼져 있다는데 이거냐, 이거냐 한번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무거운 놈이 가벼운 놈보다 무거운 이유는 무거운 놈이 힉스 입자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놈이기 때문이다. 네. 말이 좀 어렵지만 근데 이것도 틀렸네요. 무겁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중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드디어 이제 힉스 메커니즘. 힉스 메커니즘이 도대체 뭔가? 게이지 이론은 게이지 대칭이 저절로 깨지면서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게이지 보선과 페르미온이 질량을 갖는 과정, 그거를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질량을 부여하는 게 있고 그 질량을 갖는 그 중간 과정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 과정을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림으로 표시하자면 뭐 1, 2, 3 힉스 메커니즘. 하여튼 질량을 부여하는 놈이 있고 물체가 질량을 이제 드디어 가졌습니다. 그 중간 단계. 그거를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한다. 그 질량을 부여하는 놈, 그거를 힉스 보손이라고 부르고, 그 힉스 보손은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고, 그거는 입자가 아니라 양자 요동 상태다. 그리고 힉스 장이라는 게 있는데, 힉스 장은 힉스 보손의 엄마죠. 힉스 보손, 힉스 장이 우주에 펼쳐져 있고 그 중에 하나 톡 튀어나오는 놈, 양자요동 톡 튀어나오는 놈이 힉스 보손이다. 그 톡 튀어나온 것이 물체의 질량을 부여하는 그 중간 과정이 힉스 메커니즘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질문, 질량의 근원, 힉스 보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중력의 근원, 중력이 설명 못한다는 거죠. 가속도의 근원, 우주의 관성계를 명확히 설명해내는가? 설명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질량의 근원만 설명을 한 거죠. 여기서 또 핵심은 명확히 설명해내는가? 명확하려면 이게 명확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명확하다. 명확하니까 노벨 물리학상도 받았겠죠. 그런데 문제가 명확하려면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들만 엄청난 머리 뛰어난 물리학적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만 이해하면은 뭐합니까?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어야죠. 이거 고등학생 이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물의 근원은 오직 하나인가? 아니면 따로따로 여러 개 존재하는가? 즉 만물의 근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만물의 근원이 따로따로 여러 개 존재하느냐? 질량의 근원이 있죠. 질량의 근원은 힉스 때문이다. 그 다음에 급팽창, 빅뱅 우주론의 급팽창의 근원은 임플란톤 장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는 질량은 힉스 장이 있기 때문이다. 임플란톤 장이 있기 때문이다. 중력의 근원은 중력 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장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다 따로따로 여러 개 존재하는 건가? 아니면 그거 전부 다 하나라고? 전부 다 하나다. 인가? 당연히 이쪽 아니겠습니까? 만물의 근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빅뱅 아닌 빅뱅. 빅뱅은 하나가 빅뱅을 한 겁니다. 만물의 근원 하나가 뻥 터진 거죠. 그 뻥 터져가지고 질량, 에너지, 장, 선, 점, 소음, 공간, 공동, 힘, K사, 블랙홀, 등등 이렇게 만물을 다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만물이 전부 다 암흑이라는 겁니다. 지금 암흑 질량 너무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암흑 에너지, 암흑 장. 자, 힉스 장이라는 게, 이 힉스 장 있지 않습니까? 이 힉스 장이라는 게 명확한 겁니까? 아니면 암흑 장입니까? 이거 암흑 장입니다. 이게 뭔지 모릅니다. 임플란톤 장, 그 빅뱅 이론, 그 급팽창 이론에 임플란톤 장, 그 암흑 장이죠. 그게 뭔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암흑 공간, 그 다음에 K사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자기 홀극, 암흑이죠, 암흑.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양자 얽힘, 아무도 모르죠. 그럼 법칙이 왜 존재하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물리학은 그 중간 과정을 설명하는 거지 근원을 설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 물리학이 법칙이 왜 존재하느냐? 모른다. 이런 것들이 다시
그 이유가 따로따로 여러 개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오직 하나이냐. 오직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빅뱅 자체가 오직 하나에서 다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근원은 오직 한 개이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힉스 보손 이거 하나 질량의 근원 하나만 설명했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와 같이 어미 양자홀이 존재한다라는 단일의 가정으로 만무리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진정한 우주론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번개 및 정전기 원인. 번개가 뻥칩니다. 정전기가 착 나타납니다. 원인 모른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거시적인 거는 밝혀냈는데 이제 디테일하게 아무도 모른다. 빗방울이 상승 기류로 인해 파열되고 빗방울이 파열되고 파열된 빗방울이 양전하를 띠게 되고 그 주변 공기는 양전하에 의해 들뜨면서 음전하를 띠는 플라즈마 상태가 된다. 플라즈마 상태, 이거 이상하다는 거죠. 그럼 플라즈마 상태가 뭐냐? 여기 근원 질량 입자가 감마, 베타, 알파로 둘러싸여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둘러싸여야 우리 세상에 안정적인 입자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전자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렇게 전자가 떨어져 나갔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양전하. 여기 양전하, 음전하. 이게 양전하라는 거죠. 이게 양전하. 이게 떨어져 나간 여기 음전하. 이게 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플라즈마 상태라는 겁니다. 플라즈마 상태가 된다. 미스터리. 아무도 모른답니다. 번개의 전기 충전 원리 아무도 모릅니다. 번개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번개는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여튼 번개가 축 칩니다. 번개빛이 쫙 나오죠.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뭘까? 그 엄청난 불빛, 그 다음에 정전기 치익 합니다. 그 치익하는 그 불빛, 그게 뭘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추측을. 입자인 전자가 여기 왜냐면 아까 여기서 이렇게 분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플라즈마 상태 얘하고 분리가 된 거죠. 얘가 알파가 이게 전자입니다. 전자 계열. 입자인 전자가 파선으로 펼쳐져 순식간에 이동하는 현상 아니냐. 즉 입자입니다. 이게 전자라고 제가 주장을 여러 번 했었고, 이게 전자는 입자입니다. 그런데 얘가 추르르 펼쳐진다는 거죠. 추르르 이렇게 파선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펼쳐지는 게 그게 뭐냐? 입자가 펼쳐진다. 제10장 이중슬릿 현상에서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있죠. 전자가 이렇게 펼쳐진 겁니다. 이렇게 전자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순식간에 이동하는 게 그 불빛 아니냐. 그래서 이거 번개하고 정전기가 바로 전자 이중 슬릿 현상과 유사한 거 아니냐를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 앞에서 제가 얘기하기를 전자는 중력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그 중력을 일으키는 그 중력도 따라가느냐? 제가 볼 때는 진짜 자유전자는 중력이 존재 안 하고, 그러니까 자유전자 최외곽 원자가 있고 원자의 최외곽 껍질, 그 최외곽 껍질을 돌고 있는 진짜 자유전자는 중력이 존재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강제로 만들어준 자유전자, 우리가 뭐 실험을 통해서 뭐 그 구속된 전자를 강제로 뜯어낸다든지 이러면은 중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중력이 존재하다가 아마 최종적으로는 사라질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즉 진짜 자유전자는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는 양자 얽힘에서 이게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중력에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하는 것과 지금 안 얽혀 반전자하고 반물질하고 안 얽혀졌으니까 반응을 해야죠. 하여튼 이 자체는 지금 중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자유전자. 구속된 전자, 원자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파동으로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중력선으로 이렇게 어미 양자홀 중력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렵게 제가 힉스를 설명해 봤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해도, 누가 설명해도, 힉스 입자, 힉스장, 힉스 메커니즘은 잘 모르는 것이고, 핵심은 뭐냐, 명확하려면, 명확한 정답이라고 한다면,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만물의 근원은 오직 한 개로부터 만물이 설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